상담심리학과에 졸업하신 우리 네 분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재학생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서 궁금했던 이야기 혹은 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분 선배님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전의 직업이 유아교육으로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림이나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상담을 다수 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과 부모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상담 심리를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에 있어서 장점이 되었고요. 물론 저의 생활에 있어서도 저를 발견하고 저를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상담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또래 상담자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재밌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그런 게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래 상담자 활동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상담심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을 자주 바꾸면서 지내다 보니 되게 좀 저한테서 그런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해외에 나가서 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내가 조금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조금 다시 뭔가 좀 더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되게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제 어느 학교에 가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세종사이버대학의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애를 키우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심리 관련된 책은 이제 조금씩 읽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로 친구의 계기로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쪽 세종사이버대학교 저도 이제 거리상 문제도 괜찮았고 또 되게 친밀감이 좋아 보였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 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사실 일이랑 병행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 끝났을 때는 그만큼 좀 더 성취감이 있었고 또 제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꼭 무조건 힘들다고 이제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자신이 좀 더 멋있고 좀 사랑스러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육아랑 학업을 병행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세종사이버대에 들어왔을 때 저희 작은 아이가 1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아이랑 같이 놀고 저녁에 아이 잔 다음에 10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래도 그것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한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고 항상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육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이랑 학교랑 공부랑 이제 그거를 병행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자격증 취득하고 또 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야 됐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신랑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조율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랑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지금 취직도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일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아져서 한 학기 3과목을 다 F를 먹고 그냥 이번 학기는 그냥 접어야 되겠다 해서 혼자 자책을 했었던 시간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서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먼저 상담가의 길을 먼저 걷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면서 가장 힘든 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상담자로서 학부를 졸업했을 때는 도대체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론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앞에 내담자가 딱 앉는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하나 차츰차츰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상담자로서의 그 마음이랑 또 이제 기관에서 이제 실무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요. 기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게 상담자인지 이제 사무직으로 들어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이제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쉼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성인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상담자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 이야기 하나 믿고 되게 많이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과 납병원에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담을 받는 것도 되게 의외로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경험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방대하고 넓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체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전문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런 나의 전문 분야는 이것이야 라고 방향을 잡기는 많이 힘들었었던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전문 분야는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도 또 다른 나의 전문 분야를 또 찾아가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쪽 분야를 처음부터 깊이 파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다양하게 조금 열어두시고 파신 다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천천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넓고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10년을 공부해도 이제서야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성격상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탐구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좀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해서 캐서 들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의 제일 근본이 되는 학자가 누구일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을 했었던 게 정신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명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아서 명상과 정신분석이 또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박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분야를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사에서는 일단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이제 또 나를 알아야 이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이 그 전에 디자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미술 심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어렵고 그 자격증 딸 때도 가장 멀리했던 과목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센터에서 다시 공부 제대로 해보고 객관적인 그 검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를 알면 자신을 조금 더 알고 그런 계기가 되면 그 방향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들을 저도 하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봉사활동식이나 본업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봉사활동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하시면서 사실 저희 학부 선생님들 중에 강의도 실제로 하셨던 자격이 된다면 강의까지 연결이 된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 봉사활동 경험들이 사실 청소년 기관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만나는 계기가 사실 저희가 많거나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일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활동을 이제 짬을 내서라도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나중에 뭔가 잡을 구하실 때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이 앞으로 이제 이 상담 심리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대비하면 좋을지,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 그럴 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앞으로 뭐 4차 혁명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술의 하나가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라는 직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용 아무튼 좀 더 방대해지고 커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그리고 시장성을 더 높이고 공부에 대한 깊이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상담 분야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줌으로도 한번 상담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이버대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이나 이런 평가나 이런 장면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필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막 좀 시작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기를 잘 알아야 자기가 어떤지를 알 거고 마음 조절도 될 거고 뭐 감정 조절, 뭐 행동 조절 이런 것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자신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상담 심리 공부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되십니다. 내가 되겠다 하면은 못 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담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실은 책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 본인의 성찰의 토대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그런 공부도 같이 이제 하시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조금 근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상담사가 아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조금 더 따뜻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네 분 선생님들께 정말 진솔하고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